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특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 해볼까 하는데, 바로 치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본인의 이제 신체 나이, 주민등록 나이보다 빨리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인지기능의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살펴보면서 한 14가지 정도의 공통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줄이게 되면 인지기능을, 우리가 장수시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잘 유지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퍼스트, 우리가 아주 어린 시기에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컨드 히트를 크게 받으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이게 경도인지장애인데요, 경도인지장애에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른 시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충격을 받지 않는 거, 뭐 손상이라든지 질병적인 요인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인, 노화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원인, 물론 이제 부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어떤 위험 행동을 줄이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치매죠. 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치매는 뇌신경세포의 저하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가 잘 살펴봤을 때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조차도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우리가 어떠한 건강행동,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뇌손상성 치매는 우리 머리 쪽에 충격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너무 강하게 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오히려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진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치매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세균 감염에 따른 선망입니다. 선망은 뭐냐면 딜리리움이라고 해서 고열이 나는 상황, 그 다음에 세균 감염에 심하게 걸렸을 때, 대표적인 질병이 폐렴인데요. 폐렴이 걸렸을 때 정신 착락증 상태가 오죠. 시공간을 인지를 잘 못하고 굉장히 혼란 상태에 오는데, 그때 뇌 기능이 급속하게 저하가 올 수 있답니다.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폐렴, 여러 감염 중에서 신우신염처럼 열이 많이 나는 질환, 그리고 폐혈증들이 그런 증상을 일으켜서 이런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뇌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이건 직접적으로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수가 있죠. 세균 감염에 따른 선망, 그리고 세균 감염 자체가 직접적으로 뇌를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은 그 일시적인 부작용, 가역적입니다. 약을 먹는 동안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매일 장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인지기능이 서서히 떨어진다, 구조적인 변화가 된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서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안정제 등의 정신과적 약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주력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 약을 너무 오남용하게 되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뇌 세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마약성 약들을 먹으면 비가역적이고 구조적인 손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뇌 세포 자체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사성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뇌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분들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당독소, 당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데, 특히 뇌세포를 많이 공격합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당독소화 되신 분들은 그 자체가 뇌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고인슐린 혈증, 물론 이제 탄수화물 중독,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당뇨하고도 결합이 된 건데, 하이퍼인슐리네미아 자체는 인슐린 자체가 염적인 자를 많이 만들어내서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혈당 검사, 당하혈색소 뿐만 아니라 인슐린 검사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나트륨이나 칼슘 이런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뇌세포가 부을 수가 있어요. 전해질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뇌세포로 가는 신경전달 기능도 문제가 되지만 뇌세포의 부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콩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아서 우리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뇌세포는 탄수화물을 재료로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어떤 머리가 흐릿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슐린이 탄수화물 먹었을 때 이것을 당으로 저장해서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당으로 다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저혈당일 때 그리고 고혈당일 때 우리 뇌세포가 굉장히 타격받고 특히 저혈당일 때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자체는 인지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가 우리 원활한 뇌기능에도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밝혀진 게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의 많은 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을 태우고 단백질을 생성하고 근육을 생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 쪽 기능은 있지만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작용하죠. 성장 호르몬은 10대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씩 줄어들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원인들은 아주 다각도로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식이가 굉장히 불균형적이거나 단백질 섭취가 원활하지 않거나 어쨌든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인지 기능에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성장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인지 기능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알코올과 흡연 자체는 독소로 작용해서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죠. 흡연 자체, 니코틴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또 저산소 하이폭시아를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느냐, 술을 이제 포금하거나 가음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입니다. 그리고 영양결핍인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은 브레인 비타민, 뇌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B9와 B12가 부족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뇌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혹 이제 비타민 B군이 강화된 혈관 주사를 맞고 나서 일시적으로 인지기능, 건망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비타민 B군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우리가 살코기 종류의 많이 들어있죠. 견과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자체가 뇌 저산소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뇌 세포들이 서로 시냅스로 연결돼야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냅스의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 자, 스트레스 자체는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증, 신경 전달의 유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즉각 반응을 못 보내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면 부족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요인으로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데요. 이 영어 자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치매 유발 물질에 자는 동안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저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는 동안 염증이 오히려 쌓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경우들, 그러니까 코골이를 한다는데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시냅스의 가소성,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신경이 빨리 퇴화되고 저산증,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그다음 뒤척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운동 부족 자체, 운동을 하게 되면 생각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운동 자체가 세레브로바스큘라,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로 가는 이 혈관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면서 뇌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뇌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신경들의 어떤 전달성, 연결성을 다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자체가 저는 뇌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자꾸 쓰고 발에도 뇌가 있다고 합니다. 발을 자꾸 쓰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이 부분들이 혈관을 강화시키고 뇌로 가는 혈관 순환들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뇌 기능을 보존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도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심할 때는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작용은 염증,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 아까 인슐린 저항성에서 말씀드렸죠. 이 중독성에 빠지게 되면 특히 비만이신 분들이 음식에 대한 중독성인데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뇌 기능의 원활한 흐름, 뇌 기능의 원활한 순환을 제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소의 풍부한 흡수를 막아주는 것들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숲의 오염이죠.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에 제일 많은 게 면역세포하고 학습 호르몬, 항우울 호르몬인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세균 숲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뇌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특히 이제 장누수 증후이라고 하는 장점막으로 무수한 작은 균열들이 생겨서 염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뇌세포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소 흡수 장애가 있으면서 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영양소들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센 생활요법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14가지를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스탑 스모킹, 알코올 스트레스 OST,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비만을克服하라. 그 다음에 충분한 잠과 휴식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재생되는데 특히 뇌 재생활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도 운동하고 이 원활한 혈액순환이 뇌를 도와준다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트리션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절식하시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탄수화물은 가급적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지혜가 필요하고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충단의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센 생활요법 반드시 명심하시고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14가지 원인을 잘 피해서 우리의 뇌기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